오늘 월요일장부터 에베바이오의 주가가 5% 조정으로 시작을 그렸는데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선요, 이런 5% 하락이 나오면 오늘도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부터 앞서실 것 같아요. 계좌를 계속 보고 계시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뭐 큰 악재가 있어서 이런 5%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우리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뚜렷하죠? 수익입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이 영상에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찾아오신 많은 주주분들과 우리 상담의 구독자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누르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에게 수익 나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빠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제 원유를 보시면은 다시 100달러 선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요, 돈을 빌리는, 즉 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타이트해지고요.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또한 그렇게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바이오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 비용이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금리 인상 시기이고요. 또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어쨌든 돈을 빌려서 투자 자금으로 임상을 진행하거나 또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입장에선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사라지겠죠. 이 금리 인상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죠. 즉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유가 계속 오르면 경제 활동은 또 축소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말해왔었던 이제 약달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네, 바이오 섹터가 지금 조정은 받고 있는데, 뭐 사실상 만약에 이제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금리 하나만 보고 따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최근에 이제 에베바이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은 받고 있으나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에 가장 이제 오늘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온 이유는 네, 바이오 섹터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오만 빠졌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어때요? 네, 좀 올라가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는 섹터가 거의 없고, 이 안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아직까진 오르지 않았었는데 좀 호재가 있는 녀석들, 그죠? 뭐 거래대금 순환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뭐 사실상 그렇게 뭐 재밌는 종목이 막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주주분들께서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할 만한 종목들이 그게 또 많지도 않다. 뭐 이제 오늘 애경 케미칼로 좀 거래대금 쏠렸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아시겠죠? 이제 막 기존의 추세 보이던 곳에서 이제 급락 나왔다가 전고 좀 돌파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크고 재료는 좋지만 네, 이런 급등주는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기준목 안에서 재료와 수급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엔 이거 올랐다가 오늘은 또 이거 오르고, 그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정리하자라는 판단이 들어간 게 맞겠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종목 정리합시다라고 연락을 다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 오늘 떨어진 이유, 자, 요걸 좀 알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추세를 좀 먼저 분석을 할 건데 이어서 이제 그래프바디 B부터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준비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조금 넓게 펼쳐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고 상승, 지지, 또 급등 보이시죠? 크게 급등하고 지지, 상승, 지지, 급등, 급락, 가격 조정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요. 이 추세를 아는 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추세 분석이거든요. 추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길목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는 곧 세력들이 움직이는 길이다. 세력들이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 추세를 보니까 저점이 낮아지는 하단 추세, 고점이 낮아지는 상단 추세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하방 삼각 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하방 삼각 수렴을 만든다라는 것의 의미는 가격 조정을 그리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나서 들어왔던 개미들의 투자 물량을 받아내거나 혹은 정말 야금야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주식을 팔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둘 중 하나 중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캔들이요. 요 캔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롱바디 음봉이 떴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에이베이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롱바디 음봉. 이 음봉 안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잠시 화면을 바꿔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재료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채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에이베이 바이오처럼 기업의 가치가 또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워낙에 높은 이런 종목들은요. 이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주식들을 움직이는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맞아요. 이런 조정 안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에이베이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고 있냐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깎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조정을 주고 그런 가운데 에이베이 301처럼 우선순위가 밀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오해를 하도록 만든다 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에이베이 301 때문에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날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외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악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가다가도 갑자기 무너졌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이베이 301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그렇게 지금 에이베이 바이오의 주가가 맞아요. 하방 삼각 수렴의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신고가를 가다가 이런 음봉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 에이베이 바이오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이유 이렇게까지 과도한 하락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였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이 과도한 하락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이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렴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즉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애초에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라면 그 가격을 회복하는 게 맞겠고 그 가격으로 회복하기 전에 밑에서 하방에서 물량을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당장에 떨어지고 조정을 받으면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신고가에서 빠지면 자연스럽게 실망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실망이라는 걸 하는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에 호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암 치료제를 타겟하는 ABL001과 그리고 지금 바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중항체 ADC에 대한 부분과,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되는 게 있을 뿐이죠.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내가 장중에 나오는 하락과 급등에 대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기준이라는 걸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 하방 삼각수렴에서 앞으로는 자 이렇게 움직일 거라 봅니다. 이 안에서 이제 파동을 준비하다가 4월달 호재가 나오며 이러한 상승이 나올 거라 보는데,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떨어지는 것에 따른 대응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떨어지는 거라면 이제 기존에 이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재료가 소멸했거나 4월 달에 기대가 되고 있던 게 기대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갔거나,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혹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장중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맞을까? 자,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대응을 위해선 방송을 통해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정보는 문자를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기준과 장중의 대응은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제 연락처 보이시죠? 737-174-54 이 번호로요. 상남아라고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면 지금부터 시작될 이 어마어마한 타이밍에서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하방 삼각 수렴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 주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점점 이 접점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접점이 또 어디냐? 기존의 상승 추세의 상단선이요. 기존의 상승 추세 상단선은 지지, 즉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하방 삼각 수렴의 접점에서 이런 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추세 하단선을 기존의 추세 상단선을 만난다는 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기존의 상단선 그리고 현재의 하방 삼각 수렴 만나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4월 달에 나오는 호재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여기 한술 더 떠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여기 적어 놓았지만 급등을 만나러 가는 추세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으니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걸 좀 같이 읽을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에이베바이오라고 하는 주식이요, 지금까지 상승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나 그랩바디 비에 있어요. 그랩바디 비의 재료가 끝났다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더 빠진 게 맞겠죠. 아니, 재료가 끝났는데 왜 안 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자,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자, 구독해놔야겠죠, 이런 방송. 더군다나 이 방송 따라오시는 우리 적지 않은 우리 에이베바이 주주분들과 상당히 구독자분들이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에이베바이오만 주식은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다른 주식들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함께 판단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들어가면, 그랩바디 비가 사노피랑 계약해서 ABL301이라고 하는 후보물질을 진행하죠. 파킨슨병 치료, GSK 계약 터졌고 윌랄리니 계약 터졌고, 근데 최근에 ABL301의 임상 우선순위가 밀렸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임상의 우선순위가 밀렸다라는 것으로 떨어진 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사노피 측의 주도로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단순히 일정 조정에 불과하지, 그랩바디 B를 보고 계약했던 사노피가
그랩바디 B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임상 뒤로 미룰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 기술의 핵심 자체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치료 타겟 물질인 알파시누클레인에 대한 사노피의 내부적인 전략 수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딜레이다. 이거는 이미 사노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그럼 애초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억울하고 의미심장하죠. 작정하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좀 가담을 했던 상황인데, 뭐 개미들을 털어내거나 지금까지 올랐던 주가를 한번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 그와 동시에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물량을 내놓는 것을 이 구간에서 받아내려는 심산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올랐고 그랩바디 B 재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는 와중에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가는 와중에 빠졌다. 재료 안 끝났는데. 만약에 일라이 릴리의 계약이 그랩바디 B의 최종적인 시나리오였다면, 자, 이 자리에서 연속적인 뭐 상한가 쏘고 막 급등을 쏘지 왜 여기서 우물쭈물 대다가 올리나 싶다가 빼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력이라면은 이때 우리가 또 매수 들어갔었지만, 그죠?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고 뭐 상한가도 보고 뭐 신고가에서 한번 팔고 또 나오고 제가 매도 방송해드리면서, 그죠? 난리를 치던 시기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광기 넘치는 급등이 나오고 있었다면은 뭐 우리는 팔겠지만 새로운 투자자들은 여기서 뭐 대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에이베바이오 대박이다 이러면서요. 그럼 정말 이제 만약에 엑싯을 해버릴 심산이었다면 여기서 그냥 쐈을 거예요. 뭐하러 바보처럼 여기서 안 보냈겠습니까? 애초에 여기서 재정비를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재정비를 하는 와중에 너무 과하게 뺐죠, 얘네가. 그죠? 과하게 뺐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상승 그리다가 신고가 보내는 와중에 실망감 크게 주고 이 자리에서 지루함 느끼게 만들다가 조금씩 상승을 또 준비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도 팔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 기술력 자체의 결함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사노피라든지 GSK 일라이 릴리와 같은 빅파마로부터 조단위 규모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유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랩바디 B의 기술력은 빅파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치가 남아 있으니 우린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4월 달에는 또 호재가 기다리잖아요. 말씀드렸던 에베 112, 에베 001, 이중화 JDC, 그죠? 더군다나 지금 이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애초에 이 그랩바디 B 지금 사노피, GSK, 일라일린이 이쪽으로부터 지금 대규모 계약이 터진 건 맞지만요. 그 대규모 계약건들을 모두 온전히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간에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규모 계약, 조단위 계약을 해내는데 그 조단위의 계약을 온전히 주가에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100% 임상이 최종 종착지까지 순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정말로 이제 상업화까지 갈 거라고는 그 가능성이 없는데 그 계약 규모를 온전히 주가에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주가는 더 오른 게 아니죠. 다 오른 게 아니죠. 그랩바디 B가 말씀드린 대로 사노피, GSK, 일라이 릴리와 같은 빅파마와 계약을 해냈는데 그 빅파마와의 계약 규모가 수조원 단위잖아요. 그죠? 각각. 앞으로 그 수조원 단위의 계약건들을 에이베바이오의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하기 위해선 임상이 끝까지 순항할 가능성이라는 걸 논해야 되는데, 임상이 끝까지 순항을 하고 상업화가 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는, 이슈는 그랩바디 B에 관련된 뭐 임상적 데이터라든지 다른 경쟁사들의 상업화 사례라든지, 또한 이제 에이베바이오가 지금 그랩바디 B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임상 순항할 수 있는, 임상을 진행하는 능력과 신약을 개발하는 능력과 나아가서 상업화까지, FDA 승인과 상업화까지 들어가는 그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지금 기존의 계약건들을 순항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왜냐하면 ABA1과 ABA
AB 112과 이제 001 그리고 뭐 이주화체 ADC 이런 애들을 보면은 임상 능력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FDA 승인 상업화를 위해서 주요 인사들까지 영입을 해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말씀 많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또 명확하게 하나 또 볼게. 릴리의 계약으로 이제 많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갔지만 계약 규모 자체는 사실 GSK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커져서 주가가 이렇게 더 오른 게 아니라 그랩바디 B에 대한 가치 평가가 더 확대가 되고 그랩바디 B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료가 더 나올 것 같고 그랩바디 B의 계약이 순항할 것 같으니 그랩바디 B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약된 건들이 순항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계약건들이 주가에 반영될 하나씩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노피 계약으로도 상승 추세가 오래 나오고 윌라 릴리의 계약으로도 주가 또 오른 거다. 그럼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랩바디 B 기존의 계약건들이 순항할 가능성과 추가 기술 이전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하방 삼각 수렴 구간에서 기존의 상승 추세 하단선 만나는 이 접점에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을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기술적인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도 너무나 이제 뭔가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나아가서 이제 4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그죠? 앱의 001과 이제 이중항체에 관련된 발표들, 그죠? 자, 참고로 이제 이중항체는 비임상 데이터 발표인데 뭐 말 그대로 인간을 상대로 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이제 또 댓글 다셨더라고요. 뭐 동물을 상대로 한 이제 데이터다. 근데 뭐 너무 많이 기대감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그랩바디 B 역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랩바디 B 역시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했어요. ABL 13 이제 3013 나오면서 이제 릴리의 계약까지 터진 거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임상 데이터라고 해서 앞으로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그 약물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이제 못 본다면은 애초에 바이오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임상 데이터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일상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임상 데이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일상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초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임상이 성공하고 그런 거듭하는 그런 상황보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빅파마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있다. 엘비바이오가 뭐 무조건 추가 계약이 터질 겁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모두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쫓아가는 거고 우린 그 가능성으로 지금껏 수익을 보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구간에선 사람들이 뭐 무조건 될 거다, 무조건 뭐 터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애초에 그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왔고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땐 단기적으로 늘 이제 고점이 되어 왔다. 기대하던 것들이 현실이 됐을 땐 늘 고점이 되어 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죠. 기대하는 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까. 재료는 살아있고 그 재료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차트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장중에 좀 대응을 할 거고요. 이런 걸 안다면은 뭐 그냥 좀 올랐으니까 뭐 판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올랐는데 왜 올랐어? 정확하게 이제 기준 잡을 수 있겠죠. 재료 끝났어? 앞으로 나올 재료 있어 없어? 이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어 없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올랐으니까 뭐 팔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수급들 뭐 외인이나 기관들 어떤 가격에서 뭐 매수가 들어오고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들어오는지 어떤 가격에서 이제 관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어려우니 쉽지가 않으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를 잡으시고 장중에 발생하는 이제 흐름까지도 이제 대응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한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